2021년 11월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과학자들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6%를 차지하는 각국의 군수 산업이야말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와 관련된 활동에는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2015년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군대 분야는 탄소 중립 노력에서 예외로 인정받았죠. 방위산업과 군사적 활동에서 발생한 탄소는 감축 통계에 포함할지 여부는 각 나라의 재량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군대와 방위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온실가스, 즉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죠. 전 세계 군사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 상위권에 속하는 곳으로 미 국방부를 꼽는데요. 2019년에 보스턴 대학교 왓슨 연구소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이산화탄소 상당량 12억 1200만 톤을 배출했다고 밝혔고요. 이 중에서 군사작전에서 배출된 양은 7억 66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커먼웰스와 미국 싱크탱크 기후와 공동체 프로젝트는 올해 11월 6일 미국과 영국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과 이를 통해서 환경에 끼친 피해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구 배경 설명에서 미군과 영국군이 역사적으로 석유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를 창출하고 확대하고 보호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후위기 영향은 현재의 화석연료 사용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보고서에서는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두 나라 군대가 배출한 온실가스 는 탄소로 환산할 때 4억 3천만 톤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탄소량은 2020년에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인 4억 1,700만 톤보다 많은 겁니다. 특히 미군은 세계 단일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조직이라며 나라로 친다면 전 세계에서 47번째 국가 수준이라고 해요. 영국군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1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313만 톤 수준으로 인구 9,500만 명인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두 나라 군대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에 끼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미군은 최소한 약 138조 2천억 원, 영국군은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이들은 피해의 규모는 그야말로 최소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군대의 온실가스 배출이 분쟁 지역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군이 배출한 온실가스 중 주요 분쟁 지역 내 군사작전에 따른 배출분은 전 세계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세계 곳곳에 주둔시키고 유지하는 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훨씬 많다는 건데요. 미군은 세계 750개 기지에 58만 5천 곳의 군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성상 탄소 중립을 위해서 습조성화한다든가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미군의 경우 전차, 함정 그리고 비행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 육군은 GM이 콜로라도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수소연료 전지와 전기 구동 장치를 장착한 ZH2 연료전지 전기차를 개발하자 구입하기로 했고요. 미 공군도 항공기들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B2 폭격기가 251.4톤, F-35A 전투기가 27.8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석유계 연료 대신 자연이나 대기에서 연료를 얻으려는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 해군에서도 2012년부터 바이오 연료와 디젤료를 혼합한 연료를 시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 태평양의 대녹색 함대로 명명된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함정들을 배출했죠. 그리고 2021년 7월 영국 공군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배출량 제로 항공기 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군에서도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군의 KSS-2 손원이 1급 잠수함과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했는데요. 하지만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한 공개 불필요 추진 시스템에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합니다. 2021년 5월 방위사업청은 국내업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과 군에서 시범 운용할 수소 파워팩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매할 무인기는 수소연료 전지를 사용해서 소음과 진동이 적어 정찰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앞으로 군용 차량에도 수소연료 전지를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노력은 이제 시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